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훅 들어갔다 훅 나왔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노크 없이 문을 열컹 열었다가 또 확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의 날 감정을.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한 분인 프레드 파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인 상담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결함, 결핍, 이런 어떤 감정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관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는 호소를 많이 해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해냈는데, 성장 과정에서 3가지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 감정들을 다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욕구라는 건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어떤 열쇠, 또는 미리 어릴 때 심어놓는 미래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욕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욕구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이들이 막 뭔가 주절주절 집에 와서 유치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진지하게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시나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강의를 가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려운 이유를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바쁘다. 아빠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더라. 뭐 앞뒤 논리도 안 맞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저러려니 하고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2가지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럴 땐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끝까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뭐 전화로 수다를 떨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럴 때 집중해서 한참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길게 엄마한테 주절주절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들보다는 짧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부모들 마음속에는 아이들 얘기하는 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미리 치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잘 안 들어줬을 때 자꾸만 반복하게 되죠. 내 생각을, 나의 감정을 알아챌 때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 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30, 40대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5살, 10살 이런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럴 때 아이의 얘기하는 내용을 부모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정말 부모가 진심으로 공감해 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부모는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또는 말을 잘라버리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은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또는 내가 별로 엄마 아빠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별로 가치가 없나, 이런 느낌은 결국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때 부모가 수용과 어른이 심각한 얘기할 때 우리가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 욕구는 무대에 오르고 싶은 욕구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인 거죠. 그런데 자칫하면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좀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뭔가 내가 두드러지게 좀 이렇게
뭐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얘는 그런 게 원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욕구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 아이들도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앞에 나서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욕구는 있는데 나의 그 에너지의 방향이 내향성이 나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해서 내가 막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이 그 에너지의 방향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기질상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는 부모가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도 해볼까? 싫어. 그럴 때 강제로 막 밀면 안 되고요. 해볼까? 뭐 싫다 그러면 그래 하기 싫구나. 그럼 다음 기회에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부모가 그런 기회를 아이에게 좀 제공을 많이 해주면 되죠. 상담실에서 놀이에 대한 상담을 했었는데 그럴 때 부모님 보면 간혹 아이들을 꼭 이겨야 되는 아버지도 계세요. 엄마도 계시고요. 그럴 때 또 어떤 아버지는 저한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깥이 얼마나 냉정한 사회인데 집에서 뭐 게임 같은 거에서 애한테 맨날 져주기만 하면 얘가 진짜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고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걸 냉정한 승부 사회라는 것을 미리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밖에서 많은 냉정한 승부의 사회에서 실패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비빌 언덕을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게임에도 좀 져줘서 아이가 이기는 맛도 좀 보게 하시고 또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럴 때 좀 느끼는 성취감이나 즐거움도 좀 맛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리를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욕구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입니다. 아이들도요, 어른처럼 나만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어린애가 뭐 아이고 어린데 뭘 이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자신만의 감정과 욕구를 매우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로부터 무시되어지거나 거절되어졌을 때 어른들이 느끼는 것처럼 불쾌감, 수치감, 거절감 이런 걸 다 느끼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어글리하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랑 또는 아빠랑 손잡고 산책에 나갔다가 고양이를 봤어요. 아빠는 그 고양이가 무척 귀엽고 그러지만 아이는 그 고양이가 너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섭다고 난 무섭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뭐 남자애가 뭐 그런 게 뭐 무섭냐고 그러면서 아이를 막 끌고 가서 고양이를 만지게 한다든지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면 또 용기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자기의 감정이 무서울 때는 그것을 자기가 무섭다는 것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간혹 혼자서 자기 방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그냥 동생이랑 같이 있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부모가 들어가서 그 아이의 어떤 자기가 지금 자기의 감정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을 방해받았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침범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심리적인 타인과의 경계선을 본인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꾸 침범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경계선을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대인관계에서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결함, 결핍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어릴 때 이런 감정이 클릭되면서 올라와서 잡쳐지면서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그거 가지고 그 정도로 라고 생각할 만큼 어릴 때 것이 합쳐지면 훨씬 더 커져서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폐륜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욕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의 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거죠. 그리고 존중한 그 선을 부모가 마구 마음대로 넘나들지 않는 거죠.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날 것으로 있을 때 아이도 스스로 혼자 조용히 그것을 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가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고 뭐 그 감정이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너 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이 훅 들어갔다 훅 나왔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노크 없이 문을 열컹 열었다가 또 확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의 날 감정을 내가 지금 아무에게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가 조절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엄마가 아빠가 훅 들어와서 그 감정을 막 헤집어 놓고 나가고 자, 이런 것들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아주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해주고 또 그 욕구를 비난하지 않고 채워주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결코 그냥 막 비난하고 내 기호에 맞지 않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 부모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잘 해놓으면 그 뒤가 굉장히 중고등학교 시절 양육이 무척 수월합니다. 부모하고의 관계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버스 지나가고 난데 어머 버스 지나가 버렸어 어떡해? 그럼 버스는 다음 버스 오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지나간 시절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말 많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철딱선이 없고 개구짖고 뭐 이러지만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몇 년 동안 내가 정말 앞서서 양육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잘 토닥거려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엄마 아빠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파이팅!